안녕하세요. 조지영아입니다. 드디어 활성산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활성산소 얘기를 끝으로 어싱 얘기는 좀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활성산소, 산소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건데, 파이팅이 넘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리액티브 옥시젠 스피시즈, 활성산소 종이라고도 하고 액티브 옥시젠이라고도 하고 프리 레디칼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활성산소하고 프리 레디칼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종류는 요렇게 있는데, 뭐 발생기 산소라고 하는 이 O-, 그러니까 산소 이온 상태죠. 하고 산소 분자인데 음전하를 띠는 초과산화 이온, 그리고 뭐 과산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는 일은 제가 전에 그 이온 발생기 말씀드릴 때 이제 오존 얘기를 했잖아요. O3. 그때 이 오존이 여기저기 잘 달라붙는다. 그래서 그냥 불이 안 나고 태워주기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활성산소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해요. 얘도 활성산소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역할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몸 안에서 이런 게 만들어지면 세포들을 공격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활성산소는 왜 생기느냐? 세포 속에요. 사람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세포 안에 있으니까 굉장히 작겠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은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움직이면서 살아있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걸 이제 생체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거를 ATP라고 해요. ATP.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이 탄수화물이죠. 먹으면 이게 포도당, 소화가 돼서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 포도당을 갖고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로 바뀌는데, 이 포도당이 C6H12O6입니다. 이게 포도당이에요. 이 포도당이 산소하고 합쳐져서 미토콘드리아에서 CO2,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변환시키고요. 여기에 ATP, 에너지를 만들고 열을 내요. 뭐 숫자를 맞추자면 6, 여기도 6, H, 여기도 6, 이렇게 되겠죠? 해서 포도당 하나와 산소 6개가 만나서 6개의 이산화탄소, 6개의 물이 생긴다. 그런데 사실 이게 100이 들어가서 100이 나오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렇게 효율이 100%가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뭐 한 90에서 95% 정도의 효율로 이런 일을 하고요. 나머지 5에서 10% 정도가 변환이 안 되고 활성산소로 남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남아있는 활성산소가 뭐 몸을 돌아다니면서 뭐 세포들을 공격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사실 뭐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살기가 힘들겠죠. 우리 몸에서 이렇게 알아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데, 뭐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멜라토닌이죠. 멜라토닌이 있고, 그리고 뭐 카탈레이스, 뭐 SOD,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일단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제일 중요한 게 항산화예요. 항산화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지구상에 이제 산소와 만나도 괜찮은 생물이 생기면서부터 이 멜라토닌이 생겼다고 하는데, 뭐 호기성 생물들, 이 시작은 광합성을 하는 세균들,
예, 엽록소가 있어서 광합성을 하는 세균들이 생기면서부터 이 멜라토닌이 생겨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제일 먼저 생긴 호르몬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광합성을 하면서 이제 산소를 만들어내니까 이 산소에 대한 이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생긴 거예요. 뭐 지금이야 이게 뭐 굉장히 하는 일이 많지만 1번으로 하는 거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카탈레이스나 SOD 같은 애들이 활성산소를 제거를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먹는 비타민 C, E 이런 것도 있고, 뭐 글루타치온, 요새 글루타치온 많이 나오죠. 하고 뭐 큐엔자임, Q10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큐엔자임 Q10은 원래 그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성분인데, 그러니까 구성하는 성분인데, 얘가 이제 항산화 작용에도 역할을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E가 활성산소를 이제 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데, 주고 나면 자기가 또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비타민 E를 다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큐엔자임 Q10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글루타치온, 뭐 큐엔자임 Q10 이 약들이 막 많이 파는데, 사실 이게 먹어서는 그닥 효과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굳이 약으로 먹을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 밖에도 체내에서 많이 사용돼요. 실제로 노화된 노화 세포들, 노화 세포를 죽이는데도 이 활성산소가 이용이 되고요. 제일 유명한 백혈구죠, 백혈구. 백혈구가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백혈구가 가서 이제 싸워서 무찌르잖아요. 근데 이 백혈구가 그 세균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요. 옆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 백혈구가 활성산소를 갖고 있다가 세포 옆으로 가서 활성산소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넣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활성산소가 생기고, 그러니까 활성산소 생성하고 항산화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생명체가 태어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 산소와 접하고 살아야 되는 생명체가 생겨난 이후에 항상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인 거예요. 이 균형을 맞추는 게. 그래서 갑자기 이제 활성산소를 막아야 된다라고 뭐 항산화제를 먹고 막 이런 항산화의 역할을 높여버리면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기울어지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시기로는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몸에 생기는 이상현상과 항산화 작용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이상이 거의 이제 비슷한 유형을 보인다. 그래서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어지럽거나 몸이 안 좋다라고 느꼈을 때는 항산화제를 좀 끊어보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일단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이 균형을 맞추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제일 이제 불거진 게 존스 홉킨스 대학이죠. 존스 홉킨스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활성산소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걸리는 질병들이 36,000가지래요. 36,000가지. 질병 중에 90%가 활성산소 때문이다 라는 논문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91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활성산소 얘기하면 91년도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30년도 넘은 논문이죠. 근데 이 논문은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고,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활성산소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세밀하게, 다양하게. 그런데 사실 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말했던 이런 많은 질병에 활성산소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활성산소가 각각의 질병에 얼마만큼, 그러니까 그 질병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지문을 갖고 있냐,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구체적으로 적진 않았어요. 이건 이제 예를 들자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에 걸리기 쉽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갑자기 이 논문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더 활성산소에 신경 쓰고 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뭐 제약회사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만한 데서는 다 91년도 존스 홉킨스 대학 논문을 인용을 하는 거죠. 약도 만들고 약도 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루타치온이나 이런 거는 먹어서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고 의사들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활성산소에 이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는데, 특히 이제 어싱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집착하시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활성산소 이용하는 것 좀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염소 소독하죠. 염소 소독도 결국에는 물속에 들어가서 활성산소를 만들어 가지고 안에 있는 세균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옛날에 제초제에도 그런 걸 썼었어요. 이제 활성산소를 계속 만들어서 생명체를 죽이는. 지금은 이게 다 없어졌죠. 생산 금지가 됐는데, 이거는 진짜 들어가면 답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까지 몸속에서 계속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제초제인데, 지금은 생산이 금지됐다, 판매가 안 된다. 그리고 오존으로 소독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표백제, 산소계 표백제 하는 것들, 그게 다 이제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표백을 시키는 거고요. 참 이게 재미없는 얘기였는데 하게 됐습니다. 활성산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적당한 운동, 적정 식단, 그리고 과일 같은 거 많이 드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적당한 운동,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요, 이 적당한 운동은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얘기예요.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건강하신 분들은요, 과격한 운동 할수록 좋습니다. 이게 막 산소 호흡이 많아지고,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드는 과정이 많아지면 활성산소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다, 더 피부 노화나 이런 게 빨리 온다라고 하는데요.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잘못된 얘기. 운동선수들 보세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그 TV에 나오는 70대 할아버지들 막 그 산에 가서 운동하시고 근육 많으신 분들 얼마나 건강하세요. 얼마나 젊어 보이고. 과격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한다면 다시 또 그 몸 안에서 항산화 작용들이 같이 균형을 맞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운동했던 사람, 운동선수들 나중에 되게 피부도 안 좋고 늙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열심히 하다가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고, 실제 계속 몸 관리하시는 분들, 운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 은퇴 후에도 하시는 분들은 뭐 70살, 80살 돼도 굉장히 젊게 사시거든요. 몸도 젊고, 뭐 그 뭐죠? 골밀도도 높고, 예, 피부 상태도 좋고, 뭐 이런 과격한 운동 안 좋다 하는 거는, 예, 다 헛소리예요. 이것도, 예, 하실 수 있는 건강 상태라면 얼마든지 열심히 운동을 하셔도 되고, 다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무리가 되지 않게 적당한 운동을 하셔라. 그리고 활성산소 이제 계속 이 균형을 맞춘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요, 항산화력 검사해 보시면 돼요. 검사해서 내 몸의 항산화 능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예, 활성산소가 얼마나 내 몸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직접 검사를 해 보시고, 눈으로 확인하시고, 항산화제를 드시든 뭐 하셔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이 어싱이 뭐 접지가 안 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고 이런다 하는데, 예, 지금 얼마나, 예,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도 굉장히 오래 사는 동물에 속하거든요. 정말 그래 날아다니는 강아지들, 고양이들, 예, 뭐 20년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오래 사는 동물들도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맨발 딛고 다니면서 하는 동물들도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차곡차곡 수명이 늘어나 왔습니다. 뭐 그거는, 예, 뭐 의학의 발전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어쨌든 간에 신발을 신었다고 해가지고 뭐 질병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걸로, 예, 활성산소 얘기로 어싱 얘기는 완전히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